여러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아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데가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완전 바닥 경기잖아요. 게다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갚을 수가. 매출이 떠야지 빚을 갚지요. 매출이 뭐 코로나19에 따라서 들쭉날쭉 해버리니까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일부 언택트 업종, 비대면 업종에 대해서는 좀 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곳이나 이런 곳 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도요,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까지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그야말로 악소리를 내고 있지요. 이게 작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움을 받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의 1차, 2차 확산이 결국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중소기업인에게 거의 디폴트 수준으로 어려움을 켜켜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쓴 게 대출이었어요. 대출. 지금까지 대출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대출하고 이게 대출금 만기 연장하고 여기에다가 이자 유예하고 이거 다 합치니까요, 198조 8천억 원입니다. 198조 8천억 원. 건수로는 200만 5천 건이에요. 200만 5천 건. 이대로 계속 가면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20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0조를. 물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전체 건수는 200만 5천 건 중에 114만 6천 건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거예요. 이게 정책금융기관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데가 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도 있고요. 산업은행도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이게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기업은행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01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 정책금융기관이 101조 4천억 원. 절반이 넘지요. 그중에 시중은행도요. 시중은행도 96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건수로는 83만 2천 건이 되고요. 83만 2천 건. 제2금융권도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말입니다. 여기도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로도 2만 7천 건이 되고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200조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과연 이 200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요,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출 보증 뭐 함께 합쳐서 대출 만기 연장이라고 보자고요. 그게 111조 9천억 원입니다. 111조 9천억 원.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이 87조 원이 87조 원. 야, 진짜 많아진 거죠. 진짜 많아진 거죠. 이대로 가면 과연 갚을 수가 있을까? 갚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사실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유예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8월 14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거의 76조예요. 76조. 75조 7,749억 원입니다. 시중은행이 51조 3,180억 원이고요. 정책금융기관이 23조 5,546억 원이고요. 제2금융권이 9,023억 원이에요. 그래서
75조 7,749억 원이에요. 이자 상환 유예 규모도 1,075억 원입니다. 1,075억 원. 예. 이 정도 규모는요. 예. 과연 예.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그리고 중소기업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 이 폭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엄청나게 걱정이에요. 정부가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이 금액만 지금 200조잖아요. 200조.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예. 신용대출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론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카드론도요. 꼬리표가 잘 없어요. 카드론도. 그래서 저는 카드론도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조 규모가 아니잖아요. 200조 규모가. 그 규모는 지금 훨씬 더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더 큰 위험 요소가 지금 따르고 있어요. 뭐냐고요? 정부가 또 대출해 줍니다. 또 대출해 줘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출해 주는 거 보면요. 지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걸 보면요. 지원 대상이나 한도 확대하죠. 예, 집행속도 더 빨리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올리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1,000만에서 2,0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200조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에다가 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20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200조 플러스 알파의 자성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이거든요. 자성까지. 이게 만기가 말입니다.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년 2월부터. 그러면 내년 2월에 이제 갚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문제는요. 그렇지 못해요. 카드론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이 순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순탄하지 못하니까 카드론 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신용대출 쓴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경기가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도 빚이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년 2월 3월에 가면 그때 가면 갚을 능력이 생긴다? 코로나19가 막아지면 생기겠지만 과연 그때 가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면 또 개발이 정착이 안 됐다면 과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갚을 능력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1년간 유예한 게 6개월간 유예했다. 또 6개월간 유예했잖아요. 그럼 1년간 이자만 하더라도 1년이 밀렸어요. 이자만 하더라도 1년이 밀렸어요. 그거 한꺼번에 내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올 수 있는 충격 만만치 않다. 저는 또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이 많은 금액 중에 경기 민감업종, 바닥경제의 대명사들,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운수창고업이라든가 여행 레저업이라든가 여기가 34.3%나 차지합니다. 68조 2천억 원이에요. 68조 2천억 원.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뇌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 그리고 지금 또다시 대출해 준다는 것, 내년에 경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지금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예. 비폭탄발 경제 위기, 저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화될 수도 있다. 비폭탄발 경제 위기는 어떻게 오느냐?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하면요.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하면 당장 은행 이금융권도 그렇고 일금융권도 그렇고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현금 흐름이 불안전하다. 예. 그게 한국은행이 퍼주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한국은행이 퍼줄 때는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의 총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은행의 신용도까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은행의 신용도까지. 때문에 한국은행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지금 5대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행들이 사실상 자산 건전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을 이렇게 마구 해주니까 말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이 14.53%입니다. 14.53%. 전기 말이에요. 전분기 말 대비하면 6월 말이니까 3월 말 대비겠죠. 0.1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그만큼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총 자본 증가율은 2.8%밖에 안 되는데 위험 가중 자산은 4.1%나 늘어났습니다. 4.1%. 이게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내년 3월, 4월 그때까지도 경제 회복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영업자 발, 소상공인 발, 중소기업 발 디폴트가 선언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금융위기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돈을 못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못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바닥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바닥 경제나 특히 중소 또 제조까지는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표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책을 펼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